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야. 자, 다시 시간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1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제가 오늘 요즘에 춥다 그래서 옷을 그 예전에 샀던 거 그 유니클로에 히트 상품 하나 있어요. 예전에 샀던 겁니다. 그게 너무 더워. 이미 산 건 용서하기 이미 산 거를 그냥 뭐 써야 되니까. 아우, 너무 더워서 잠깐 벗고 있어요. 저만 반팔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떤 주제로 또 토크를 나눌지 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저와 함께 토크를 나눠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오른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어떻게 뭐 요즘도 계속 노란 딱지 붙고 있어요? 꾸준하게 붙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편안하게 좀 얘기해도 되겠네. 나 네. 재밌는 거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걸릴까봐 못했는데,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달려라 하니를 약간 이렇게 좀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친구가 있어요. 개그맨 추대엽 씨가 네, 어떤 내용으로 바꿨어요? 달려라 하니를 달려있는 하니로 아, 바꿔가지고 예. 노래를 부르는데,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뭐 이런 노래예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또 유튜브 보다가 노란 딱지가 붙었을 것 같아요.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어쨌든 꼭 이것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요즘 뭐 이렇게 대한민국의 황색 저널리즘이 네. 범람하더니 네네. 결국에는 모든 컨텐츠에 노란 딱지가 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유튜브의 전략이 아닐까. 어차피 그 수익이 다 아니네. 걔네가 어차피 한국 광고주한테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뭐 예. 유튜브가 손해 보는 건 아닌데. 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예, 별일 없었습니다. 네. 넌 있잖아. 나도 있잖아. 자, 이번에는 또 궁금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 뭐 하셨는지, 또 집회를 나가셨는지, 아니면 집에 계셨는지,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다 잘 있었어요? 네. 갑자기 노래하다가 마차님 보니까 갑자기 노래를 또 부를 뻔했어. 내가 나도 모르게 참고 있어. 그거를 내가 할 뻔했어.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어때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요즘 계속 집회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토요일은 항상 비워두고 네. 일요일은 뻗어서 자고. 이번에는 주말이 또 없네요. 우리 또 이승환 씨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팬이었잖아요. 네. 네. 이승환 씨 우리 또래는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잠깐 닮았다는 얘기를 딱 한 번 들었어요. 예. 아니, 진짜로 알겠습니다. 딱 한 번 있었어요. 살 많이 빠졌을 때. 예, 스스로 위험한 그래요.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위험한 건 발언인가요?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도 어려 보여가지고, 사람이 참 이렇게 긍정적이고, 뭔가 역사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동안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마차님 얘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히든카드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사춘기님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똑같이 지냈습니다. 웃자 하려고 했는데 네네. 좋은 일이 안 생기네요. 그래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이제 그 녹음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는 그 질환이 오잖아요. 네? 똑같이 와요. 같이. 똑같이 오고 하기 전에도 오고, 예, 소화불량이 생기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불편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배가 너무 고팠는데 네네. 식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혼자 앉아 있자. 이게 왜 그러게? 네. 자리 때문에 그런가? 나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아무래도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라 하루 종일 나를 한 2시간 보고 가면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나 봐요.
가운데 뭘 좀 쳐놔드려야 되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뉴스도 그렇고 사실 막 이렇게 웃을 일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다른 나라엔 안 살아봤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거의 뭐 5대5로 항상 5대5로 거의 싸우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그나마도 다행인 거야. 예전에는 5대5도 아니었잖아요. 한참 전에는, 그죠? 예. 7대3, 6대4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거의 그 5대5의 이 강력한 그 줄다리 이 줄이 계속 팽팽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계속 가운데서 안 움직이는 그 느낌이. 근데 5대5가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9대1인데 5대5 그렇죠. 포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 언론들이 예.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로 그렇게 포장하고 그쵸. 있는 거죠. 예. 진짜 또 까보면 또 다른가요? 예,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 네. 정말 없어요. 근데 근데 이상해요. 그래 예.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오늘 저기 편의점에 갔는데 그것도 아주머니가 편의점에서 딱 이거 결제해 주시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지 이거 아니 나도 며칠 전에 그 뭐지 당황했어. 뭐 문구점이라고 하지. 예, 예. 거기 가서 뭘 이렇게 내년 거 다이어리를 사러 딱 갔는데 벌써 내년이 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조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 우산을 가리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면 왜 우산으로 가릴까요? 하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네.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유튜브를. 그래서 다이어리 안 사고 그냥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리 판매를 위해서는 네, 남부터미널 네, 역에 다른 거를 들으시기 그 바랍니다. 스테이셔너리 샵입니다. 새날 들었으면 몇 권 사셨을 거예요. 새날 들었다. 일단은 한 박스. 이런 겁니다. 묻고 더블로 갑니다. 자, 이런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좀 뉴스, 좀 밝은 뉴스, 좀 밝은 얘기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도 있어요. 쓴 웃음. 쓴 웃음. 그러니까 정말 너무 딱 봐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너무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 나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거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금괴 얘기 있잖아요. 금괴 얘기. 2톤. 그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정말 어떤 형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톤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거기서 약간 좀 허탈한 웃음이 한번 나왔는데 계속 들으면 진짜 실제로 믿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요. 예. 되게 예전에 저도 지하철을 타고 딱 갔는데 아주머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손석희 걔 서울대학교 안 나왔대. 거짓말이래 이러는 거예요. 언제 손석희가 서울대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서울대학교 나고 나도- 똑똑한 줄 아는 거지. 나도 한번 들었는데 거기 새나라는 개그맨 김일이 걔 하버드 안 나왔대 이런 얘기 에헤. 웬일이야? 안 웬일이야? 나왔잖아요. 예, 안 나왔잖아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웬일이야, 틀린 얘기는 진짜. 아니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제로 한번 토크를 해보는 웃자웃자를 주제로 한번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볼까요? 네, 순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님 먼저. 레이디 자, 퍼스트. 마차님, 네. 레이디 퍼스트도 약간 성희롱 발언 아니에요? 그런가요? 요즘에 뭐 하든 조심해야 돼요. 뭐만 하든 무서워. 뭐 죽겠어요. 레이디든 젠틀맨이든 뭐 하나 들어가면 겁납니다. 젠더를 나누지 마. 네, 나누지 마요. 자, 저는 2번입니다. 저 4번. 제가 3번입니다. 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사춘기님부터 한번 웃자웃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1번으로 또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요즘 같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예. 요즘에 운동하고 좀만 이렇게 다른 뻘짓을 하면 정말 몸이 이렇게 한기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좀 이 가슴 속에 고구마가 하나 들어간 듯한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왜요? 아니 세상이 그러잖아요. 저는 막 그 조국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정 교수님 정교수님. 그 연장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구속할 때는 막 전 정말 하루 종일 술만 마셨는데 또 이제 연장되고 하니까 그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대통령 또 어머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쓴 웃음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헛헛한 헛웃음만.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전 주말에 뭘 했냐면 영화를 2편 봤어요.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뭐 보셨어요? 하나는 이제 터미네이터. 극장 가서 보셨어요? 말하자면 터미네이터 3를 봤죠. 이게 버전을 갖다가 터미네이터 1, 2 다른 거는 잊어라.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 3를 봤고 그다음에 또 뭘 봤냐면 82년생 김지영이란 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걸 봤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되게 그 극장 안에 여자분들이 절반 남자분들이 절반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다 우세요 이걸 보면서. 아 그래요? 다 울어요. 정말 흐느끼면서 다 우세요. 이거보다 더 슬픈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78년생 김일이. 그거는 거기는 매표소 알바생도 울어. 맨날 보는데도 울어. 네. 그래서 막 이거 보면서 막 울고 저도 이거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남자도 슬프다. 뭐 여자만 슬프냐 해서 자꾸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화만 보면 네네. 이걸 자꾸 막 비평하려고 하고 편을 나누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에 하늘을 날아다녀. 그럼 그걸 뭐 이렇게 따져? 왜 남자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근데- 여자는 못 날른다는 거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니야? 이걸 보는데 정말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울컥해요. 저의 이제 그 시선은 뭐였었냐면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이 엄마의 시선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엄마가 어떠냐면 말 그대로 엄마의 세대는 구로공단 가서 이제 미싱 막 맞아. 해갖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네네.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오빠들 뒷바라지하고 그쵸. 뭐 엄마들 뒷바라지하면서 시골로 보내주고 막 이런 거였었거든요. 나는 그 대충 예상이 되네. 안 봤는데 네. 예전에 엄마의 바다랑 드라마에 귀남이 아니, 귀남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진 기남이는 않은데. 아들과 딸이거든요. 예. 아들과 딸인가요? 거기 진짜 김희애 씨. 맞아요. 김희애 김희애 최수정. 씨보다 학대받고 큰 후남이, 사람이 후남이. 어딨어? 그럼 근데 최수종만 그때 편하게 살았지 뭐. 그런 그 시대가 이제 엄마의 세대고 네, 그 네. 밑에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남편도 잘못이 없어요. 김지영도 그렇지. 잘못이 없고 네. 시어머니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다 잘못이 없는데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좀 갑자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또 집안에 때를 싹 벗겨내고 사춘기님 평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안할 건 별로 네, 없을 것 그래서 같은데. 다시 또 아니, 아침에 또 아니 원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리수거 뭐 특별하게 한 것처럼 하세요. 맨날 하시던 분리수거 거면서. 더 깨끗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오늘은 저 고양이 그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나 쓰고 왔습니다. 네. 편지를. 네,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좀 더. 근데 나는 오늘 주제가 웃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사람도 우는데 혼자 크게 웃은 줄 알았어. 그런 아니, 얘기는 아니었네. 일단은 뭐 이게 왜 나왔네?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했지? 그래서 앞에 이제 5분을 또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웃음의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게 웃자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웃자 하니까 어떻게 뭐 주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저는. 예, 그 토픽을 딱 보고 이거 맞아. 웃자 어떻게 얘기해야 이제 되지? 예전에가 달라진 거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 맨날 재밌는 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웃긴 예. 친구랑 놀고 막 장난치고 막 이게 일상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거부터 점점 멀어져. 어느 정도 나이가 예, 지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멀어져요. 이제 분노도 좀 덜하게 되고 더 웃음도 좀 절제하게 그냥 되고. 헛웃음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근데 요번에 이제 웃자 주제를 보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섹션을 한번 봤어요. 하나는 정말 웃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쓴웃음이나 헛웃음 이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웃음으로 본다면 이리님도 이제 개그맨이고 한데 네. 개그맨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개그맨으로서 정말 개인기가 제 생각에 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주일이나 심영래나 그런 그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이 아니라 전 심연섭 같았어요. 개인기 엄청나요. 야, 그분이란다. 근데 그때 옛날에 신봉숭아 학당인가? 네. 야, 그걸 예전에 외국에서 이렇게 막 비디오를 빌려봤거든요. 진짜 개인기가 뛰어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전에도 저희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안 보고 뭐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어디 네. 놀러 가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뭐 그냥 계속 그리고 재밌는 얘기. 아니 그렇다고 성대모사도 뭐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하고 예. 야, 그 애드립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가장 웃긴 개그맨 저한테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전 심연섭 씨를 갖다 꼽았고 자 그러면 웃어야 되는 포인트 그러면 저한테 이제 웃긴다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너 웃기는 거 생각나?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 약간 배삼용 선배님 그렇죠. 나오던 거요. 구봉서 정말 흑백 TV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거는 되게 오래된 건데 전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게 웃는다 그러면 옛날에 뭐 심형래 뭐 맹구 뭐 영구도 나오고 변방의 북소리도 나오고 뭐 펭귄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여러 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전에 웃으면 보기와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5대 독자예요. 손이 귀한 집이야. 손이 귀한 집인데 얘가 누가 그 김지영하고 연결이 되네. 얘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 어. 그래갖고 그 뭐 마님하고 그 저기 서방하고 불러 이 장명소 아저씨를 저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손이 귀한 집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한무라고 있다. 그 다음에 정말 오래 사는 것 중에 거북이하고 두루미가 있다. 그 다음에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적어왔어. 적어왔어요? 네. 야 이거 처음이네.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서영춘 선생님이 하셨던 거죠? 맞아요. 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거북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보니까 조금 오래 사는 잠수하는 동물들이 나오는데 후반에 갑자기 고양이랑 서세원의 고양이가 왜 나오는 그 거예요? 중간에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네. 무드셀라가 900년 살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애가 좀 컸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종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마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드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그러면서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그러면서 결국 물에 빠져 죽어요. 애가. 그거를 보고 너무 어렸을 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6학년 때 그걸 갖다 이제 반에 이제 학교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분단끼리 막 나눠. 그래서 1분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했었어요. 이렇게 뭐 합주, 피리 같은 거 해갖고 어떤 애가 기타를 가져와 이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6학년 때. 근데 2분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래, 에델바이스를 불렀어요.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이. 3분단은 서부의 총잡이 그러면서 이렇게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4분단이었는데 웃으면 보기 와요를 한 거예요. 웃으면 보기 와요. 이걸 똑같이 했어요. 다 그러면서 자 마님 어떻게 됐다고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완전 그거 합창하듯이.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애들 70명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이걸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떼창을 잘 따라해. 그런 거 보면. 떼창을 하면서 그 담임 선생님도 뒤로 넘어갔죠.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70명이 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했던 게 근데 그게 그 코미디 프로에서 딱 한 번 1회밖에 안 했어? 아니면 계속 시리즈로 했어요? 아니 하고 그 나서 김수한무를?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이게 무슨 그 내용인지 알고 이거에 대한 그 약간 향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웃기는 내용 뭐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최불암 시리즈니 뭐 참새 시리즈니 요즘에 그 나오는 그 황교안의 그 나몰라 시리즈 있잖아요. 예? 나는 모릅니다. 나는 군대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돼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옛날에 그 참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참새 시리즈. 예, 뭐 전기선에 참새가 10마리가 앉아 있는데 뭐 총을 쐈다. 참새가 떨어져서 뭐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맞아요. 뭐 만화 좀 채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 뭐 덩다리 시리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별게 다 있었어요.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김밤지 새우, 뭐 그래서 뭐 부엌에 불러리 뭐 이러면서. 그게 약간 덩다리 개그였었어요. 버케 불러리. 예,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그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저한테 이제 마음에 이제 개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제 그걸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이주일 선생님의 뭐 콩나물 팍팍 묻혔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웃기지 않았었어요. 일단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재밌는 이야기.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헛웃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한테 이제 최초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팍 내셨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 세상이 이렇구나 이걸 갖다가
그때 헛웃음을 한번 지은 이게 적이 있어요. 이게 아까 채브람 시리즈거든요. 헛웃음 나는 거. 헛웃음이 난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비하인드 스토리 나중에 얘기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기계체조를 좀 했었어요. 오. 그 키 180에 기계체조를 했으니 얼마나 흐느적거렸겠어요. 기계체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이었냐면 소방차. 막 어젯밤에 그랬거든요. 예, 도건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거 덤블링 하는 예, 거. 그래서 남이 절 들어주면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뭐 그랬었던 야, 게 장기자랑 때 인기 많았겠네. 예, 좀 그랬었어요. 그거 그때는 뭐 하면 난리 났었거든요. 뒤로 넘고 앞으로 넘고 앞으로 넘는 걸 핸드 스프링이라고 하고 뒤로 넘는 걸 백핸드 스프링이라고 그걸 해요. 실제로 했다고요? 네네네. 야, 내가 이거 보고 내 아이디어 떠올랐어. 아이돌 그룹을 기계 체조하던 친구들만 딱 예전에 그런 모아가지고 애들 아이돌 많이 그룹 만드는 있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기계체조를 막 배우게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전에 만보기, 잉크의 만보기. 맞아요. 잉크. 등짝 괜찮은지 모르겠어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텀블링을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여름에 뭐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 어린이 캠프 유치원 캠프 알바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알바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치원에 체육 선생님이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치원 그러면 선생님하고 그냥 노는 거였어요. 뭐 심지어는 유치원 안 보낸 집도 많았었고 이제 요즘에는 영어 선생님도 따로 가고 발레 선생님도 따로 가고 놀이 선생님 따로 가고 유치원 때부터요? 요즘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체조하는 선생님이 딱 가갖고 앞으로 넘고 뒤로 넘고 막 그러니까 뭐 유치원 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뭘 했었냐면 옛날 프레시맨을 했었어요. 혹시 뭐 독수리 여행제 같은 뭐 옛날 하는 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크레용파 복장하고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극을 해요. 여름 캠프를 딱 오면 아이가 저는 뭐 유치원 가기 싫어요. 아니 유치원을 왜 가기 싫으냐? 저는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전 병원 가기 싫어요. 치과 가기 싫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마가 쫙 나타나요. 악마가 쫙 으하 널 데려가겠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어린이 여러분 프레시맨을 불러봐요. 야. 애들이 프레시맨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더 크게 불러봐요. 프레시맨 더 크게 그러면서 막 프레시맨 음악이 빡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하면서 이제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들 한 3명이 쫄쫄이 있고 정말 보기에도 민망한 정말 그 소중이를 살짝 가려주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면을 쓰면 시야가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가면을 쓰다 보면 헬멧을 쓴 거 아니에요? 가면을 썼어요? 우리 때는 가면을 쓰고 이게 돌아가니까 옆에다 천으로 이렇게 꼬맸어요. 이렇게 꼬매고 그다음에 쫄쫄이 입고 너무 민망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쫄쫄이 위에다가 그 슈퍼맨 같이 그 수영복을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그 장갑 끼고 이렇게 막 옆으로 넘어요. 이제 왜 그 슈퍼맨이 위에다 입는지 알겠어요. 빤스를 이해가 되셨죠? 해보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넘고 뒤로 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친 다음에 이제 불을 딱 가지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하면서 빠방빠방빠방 붙이고 막 애들이 이제 반 미치는 거예요. 내 손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남자애들은 정말 이 프레시맨이 나타난 줄 알아요. 맞아요. 가서 앞으로도 못 가. 돌면서 가야 돼. 또 뒤로 갔다 뒤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거. 프레시맨이다. 근데 왜 프레시맨 아저씨가 신발은 저런 거 신고 있어요? 막 이러고 나중에는 막 신발 찢어져 갖고 막 단화 신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이 되게 순수해요. 보면 그냥 믿어. 우리는 어른들은 설정이라고 하는데 애들은 보다가 진짜 믿어버려요. 그래서 한 700명, 800명 여러 유치원이 와요. 그린 유치원, 뭐 사랑 유치원, 꽃샘 유치원 쭉 와갖고 1박 2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CD나 이런 MP3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비디오만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캠프장에 딱 오면 팔찌를 차기 시작해요. 그 왜요? 팔찌. 잊어버릴까봐? 저게 왜 뭔가 했더니 한 3분의 1만 차는 거예요. 저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비디오를 찍는다고 2만 원을 더 낸 애들이에요. 그러면 밥도 걔네들 먼저 먹어요. 수영장도 먼저 들어가고. 웃긴 얘기 해준다 그랬잖아요. 슬픈 얘기를 해주면 헛웃음. 헛웃음. 그러고 나서 목공놀이 해놓고 가서 애들하고 막 목공놀이 할 때도 먼저 가. 모험놀이 해놓고 막 건너는 거 있잖아요. 줄 타고 건너는 거.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정말. 근데 이것도 있었던 거 아니야? 프레시맨과 단독 면담. 맞아요. 이것도 있었어. 사진도 찍어야 돼. 사진도. 그걸 또 1,000원에 팔아. 그러니까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근데 제가 또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 그 다음으로 관뒀어요. 견디기가 힘들었던 건 어린애들이 이제 모기를 물리면 안 되잖아요. 모기는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복을 입혀요. 그 쪄 죽는 여름에 동복을 입혀서 문을 닫고 재워요. 모기 안 물리게 하려고. 아니 모기를 물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머리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자요. 그래서 아니 애들을 저렇게 재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나 둘에 괜찮다. 그 사람들 하루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문을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이제 모기향을 피우는 거예요. 모기향 있잖아요. 코일 같이 똑똑한. 그러고 나서 원장하고 선생님들 밖에 나와서 기사 아저씨들하고 밤새 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영장 같은 데서 애 말 안 들으면 진짜 등짝을 손바닥으로 쫙쫙 때려요. 팔찌 확인하고 때리죠, 때도. 맞아요. 맞대. 아, 야 어떻게 애들한테 저러냐? 너를 팔찌 꼈으니까 그냥 가. 너는 팔찌를 안 껴? 하면 2대 받고.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다시는 캠프를 안 보내겠다. 그런데 근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 대학교 1학년 때 알바할 때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요? 100% 사고 나요. 100%. 진짜 누구 하나 죽어야 이게 멈춰진다고. 그런데 그 해에 시랜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애들이 큰 사건이죠. 화재 사건이었죠. 그냥 몰살을 당했어요, 진짜. 예. 그거 하나로 똑같이 원장 그때 술 마시고 있었고 선생 밖에 가서 놀고 있었고 애들 걷다가 해놓고 야 정말 내가 말을 하고도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아마 문도 잠가놓은 상태. 문 잠가놔요. 애 나가면 안 되니까 문 닫아놓고 모기향을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곧바로 그 해 이제 어린이 유치원 그 캠프장을 관두고 그다음에 정말 그 쓴웃음을 줬던 이제 그게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요즘에 참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참 뭘 보고 웃어야 하나, 정말 뭘 보고 웃어야 하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참 즐거운 일을 한번 찾고 또 재미난 일을 찾고 이렇게 하자니 너무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날 보고 웃으세요. 게다가 이제 뭐 저희가 또 슬펐던 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알 권리다 그래놓고 운구하는 걸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개인 유튜버가요? 아니면 아니 방송에서 KBS에서.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봤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시사기획 창 KBS에서 했던 거. 거기서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조국 사태예요. 그걸 갖다 대학생들을 뭐 인터뷰하면서 뭐 자기한테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기회는 없는데 저쪽에는 기회를 주지 않냐. 자기는 그걸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 지난 정권에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정권에 황교안 아들은 또 그렇게 안 갔나. 나경원 아들하고 딸은 또 그렇게 안 갔나. 그다음에 누구야 코너링이 좋은 그렇게 안 갔나. 또 군대 요번에 박찬주 대장인가. 그거는 우리가 분노하는 게 똑같잖아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공감병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저는 이거는 정말 실화예요. 실화. 나한테 옛날에 뭐 김자동이 옛날에 있었던 일 뭐 확인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실화로 공감병이 새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하고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에다 그 계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라면에다 자기는 잘 끓여준다 계란을 넣은 거야. 잘 보이려고. 라면을 얼굴에 끼얹었어요. 그래서 이 귀가 다 뒤인 거야. 근데 공감병 2스타, 3스타 공감병 갈 정도면 애들이 스카이 이상 다녀요. 애들이 정말 똘똘한 애들이에요. 그 집 애가 있으면 애 가해서 해요. 겸해서 하거든요. 근데 애가 여기가 기포가 생겼어요. 귀에. 라면 얼굴에 끼얹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계란 넣었다고.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줌마 있잖아요. 그 대장의 부인. 그 공감병한테 뭘 걸었다 뭐지? 전자발찌인가 팔찌인가 뭐 해가지고 걸고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이 사람은 우리가 군대 가는 사람 다 똑같이 알잖아요. 그게. 그때 그거 기억난다. 그 냉장고에 귀한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타렸어요. 아니 그거 입고 사과박스 그거 해놨을 때잖아. 그 자물쇠를 걸어놨다고. 네, 맞아. 그때 그 사건이네. 나 잊어버렸다 생각나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감을 개긴 거야. 걔도 연대 다녔거든요. 연대 다니다 개긴 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결국은 영창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라면 하나 잘못 끓이고 개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웃음의 포인트 이런 것보다도 그냥 계속 매 싱글 스텝이
헛웃음만 계속 나오는 거. 근데 이거를 진짜로 왜냐면 코미디로 짜서 하면 웃긴 거거든요. 코미디로 짜서 하면 웃겨요. 아,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 이게 실제 사건이니까 이제 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웃음의 두 코드, 하나는 정말 웃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쓰는 순간 헛웃음. 이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냥 저렇게 뭐 저기 대통령님 환하게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또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자, 이제 김일이가 전해드리는 웃자 웃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짤막짤막한 유머를 좀 몇 개 찾아왔어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라고. 제가 그냥 재밌게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요. 한 교회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해주겠어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두 번째 인간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세 번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입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어. 세 번째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성숙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의 조크. 이거 재밌었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니 책이 완전 새 거네요. 네, 새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김일희 씨예요. 진짜? 내 거 보고 읽고 레알? 있어요. 예, 그럼요. 오. 자, 이 제목 우리 LT 유머집 개그맨 김일희의 LT 유머집. 이거 너무 알려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야한 게 많아가지고 또 논란이 돼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성인지 감수성이 없던 시절에. 그렇죠. 그때는 뭐 이런 거 갖고 재밌게 다 읽었는데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걸 어디서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옛날에 시대가 돼가지고 그 노사연이 나고 저기 최진실하고 그 시리즈 있었는데 실명 거론된 시리즈는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노사연 괜찮아? 시리즈 최진실 시리즈 옛날에? 그 있어가지고 노사연하고 최진실이 깜빵에 들어갔다. 뭐 갇혔는데 저 최진실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까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건데, 그러니까 나도 아까 전에도 행사가 뭐 하나 문의가 들어왔는데 한 50대 정도 되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행사할 건데 그냥 원맨쇼 같이 하면 돼. 김재동처럼 뭐 혼자 이렇게 뭐 멘트 치면서 재밌는 얘기 해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야한 농담을 원한다는 거예요. 야한 농담을 해요? 근데 형 요즘에 이거 민감해서 괜찮아요. 야, 여긴 다 좋아해. 갖고 이제 여자분들 옛날에 계셔. 뭐였죠? 강남의 그 클럽 김영권 씨가 했던. 그 강남 아니고 이태원 아니에요? 아니 강남에 있었어요. 코미디 클럽이요? 네, 김영권 씨가 했던 거. 예전에 막 야한 그 초원의 집인가 그 더 오래됐나 그거는? 그건 2주일 나오고.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영곤 선배님이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하셨죠. 혼자 스탠딩 코미디 쇼를 하셨는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 하려면 그런 거 위주로 좀 해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불특정 다수들 앞에서는 이제 야한 농담을 거의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뭐 퀴즈도 그런 것도 많이 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안 되는 분위기여갖고 상대방한테 알죠? 동의서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뭐 가입할 때 동의하듯이 동의서에다 체크 다 받고 그렇게 해요? 아니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게 하려고 사인 다 받고 도장 찍고 다음에 다 걷어가지고 진짜 요즘은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개그 프로나 개그 무대에서 관객 중에 한 명이 불편했다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그 작품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겠어요. 우리 말이 안 막 되죠. 옛날에 축제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뭐 몸에다가 1, 2, 3, 4, 5 하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르고 하는 거 있죠. 자, 뭐 7777 막 누르게 하고. 그 옛날에 그거 썼잖아요. 예. 그거 뭐냐면 뭐 진짜로- 피로연 결혼식 예. 피로연 예. 피로연 하면은 그건 죽겠다 진짜. 그 난리가 나죠. 막 거기 남자 속옷에다가 막 호두 넣고서는 뭐 여자분들 꺼내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옛날에 난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선배님들이 맞아, 옛날에 이제 나도 그런 이야기. 그럼 저 거기서 이제 호두 꺼린데 이게 보는 사람이 뭐야? 내가 이거 보러 온 거야? 불편해 그러게. 하면 다 이게 걸리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기 뭐야 그 건대에 우유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를 할 때 우유 더럽게 먹게 하고 우유 야하게 먹기 게임이 있어요.
건국우유. 예, 예. 아. 우유 더럽게 먹기는 뭐 양말 빼갖고 거기다 짜서 먹고 막 이런 게 있었고 야하게 먹겠나 아니, 얘기 안 더 할 이상- 거예요. 야기 얘기 약간 하지 마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얘기 안 할 네,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 자,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아주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약간 그 시사성이 있는 유머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탄 것을 보고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깐깐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아가씨의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어요.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 장애인 지정석이라는 건 몰라? 그러자 아가씨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긴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자리야. 여기 시사성 있죠. 시사성이 있습니다. 돈 낸 넌 저리 가. 시사성이 있는 거고. 아, 요거는 뭐 거의 창조와 관련된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한 남자가 양복점에서 맞춤 양복을 맞추었습니다. 저기 언제 찾으러 오면 될까요? 저기 한 6일 뒤에 오세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깟 양복 만드는데 6일이나 걸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도 6일 걸렸어요. 그러자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얼마나 이거는 탭으로 찌른다.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제가 재미를 느낍니다. 왠지 저 기독교 쪽에서는 사탄이라고 욕할 것 같네요. 아니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좀 유머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웃음도 이해를 해주시죠. 자, 그다음에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는 자, 흑인의 고민이에요. 흑인의 고민. 한 흑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검은 피부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정글에서 밤에 사냥할 때 도움이 되고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러자 흑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 머리는 왜 이렇게 곱슬곱슬하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자네가 정글 속을 뛰어다닐 때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그러자 흑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왜 미국 LA에서 태어난 거죠? 자, 이건 아주 멋있는 유머. 자, 그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IT 강국이잖아요. IT 관련된 유머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IT 관련된 유머. 고고학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 중국 학자, 한국 학자가 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일본인 학자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토 양궁터에서 구리 조각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구리 조각은 우리 일본이 옛날부터 유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증거이옵니다. 그러자 중국 학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얼마 전에 만리장성 밑에서 유리 조각 발견했다 해.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통신을 했다는 증거다 해. 이 말을 들은 한국 학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서도 경주 지역을 다시 탐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IT 강국 코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따 한번 또 볼까요? 이거 한번 할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뭔가 그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그런 유머입니다. 지방으로 전근을 통고받은 사원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천이나 마찬가지야. 이에 동료들이 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번에 갔다 돌아오면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렇게 다시 묻자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모두 부장이 되어 있겠지만. 아주 메시지가 있는. 이거를 다 네. 말 그대로 네. 그 뭐지? 개발하신 거예요? 크리에이션 하신 거예요? 아니요. 수집한 수집하고 거예요? 조금 이제 편집을 했죠. 예. 편집을 한 얘기가 있고 요거 아주 친구 간의 우정 호락을 할 수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네, 우정. 우정. 예. 여행 전문가 2명이 숲속을 가다가 치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치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타는 서서히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선화를 벗고
운동화를 꺼내서 신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운동화 신어도 치타보다 빨리 뛰진 못해.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누가 치타보다 빨리 뛴다고 했어? 난 너보다 빨리 뛰면 돼. 친구 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머. 네. 자, 그럼 또 이거 볼까요? 이거. 이거 노년기에 훈훈한 유머 있습니다. 노년기. 다정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저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를 관에 놓고 방에서 나오다 벽에 부딪혀서 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후 또 10년을 다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또 먼저 저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또다시 자녀들이 할머니를 관에 놓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지켜보던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벽 조심해. 벽 조심해. 아, 떨어뜨리지 말라고. 또 살아난가 봐. 이거 내가 참. 아니 약간 유머라는 게 뭐냐면 좀 약간 과장을 해야 웃겨요. 사실은 약간 과장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또 뭐 하나 해볼까? 이거 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뭐 이런 건데. 정류장에 버스가 한참 동안 출발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10분 넘게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화가 난 손님이 투덜거렸습니다. 아, 도대체 이 똥차는 언제 출발해? 그러자 버스 기사가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똥이 다 차야 가지. 민망해진 손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VIP 리무진은 언제 출발하나요? 그러자 버스 기사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VIP 분이 원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예, 아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유머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요거 약간 야하진 않은데 약간 소프트한 야함이 좀 있어요.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소프트해요. 자극적인 단어는 안 나와. 되게 순수하게 야한. 이 산타의 열정이라는 유머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1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여기 1인의 집이 맞나요? 네. 그럼 부인은 어디 계시죠? 1인은 아내가 있는 침실로 안내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다. 1위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점잖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를 원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주 소프트한 야함이 있는. 뭔가 가택 침입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29금이다. 야, 29금. 이거는 정말 이거. 이거 축구 광팬이라는 유머인데, 독일과 브라질의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전 좌석이 매진된 상황인데 한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궁금한 남자가 혼자 축구를 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옆자리 주인이 없나요? 아, 이 자리는 우리 아내 자리였는데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휴, 안 됐군요. 그럼 친구나 다른 가족이랑 같이 오시지 그러셨어요. 다들 아내 장례식에 갔어요. 그러니까 축구 광팬입니다. 부인은 그날 죽었는데. 그날 축구 보러 온 거. 그러니까 약간 이 그 유럽식 유머죠, 이거는. 유럽에서는 축구를 그만큼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제 유머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진짜 맨날 축구만 봐요, 거기는? 거기는 맨날 축구만 본다면서요. 거기는 이제 뭐 거의 주급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돈 받으면 그걸로 축구 보고 음. 거의 뭐 그런 낙에 산대요. 야, 그 정도로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쪼크가 보면은 그 나라의 이제 그 문화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건 약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공감대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유럽식 유머란 말이에요. 왜냐면 축구라는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유머를 만든 사람은 정말 머리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방 센 거. 네. 기억력이 좋은 노인에 관한 유머입니다. 특종만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역 앞에 기억력이 아주 좋은 노인이 국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기자는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15살 때 생일날
점심은 뭘 드셨나요? 노인이 즉시 말했습니다. 계란! 기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10년쯤 지나서 그 기자는 또 우연히 서울역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떡해.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로! 노인은 기억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 계란 얘기랑 연결되는 것까지 계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를 굉장히 대단한 작품. 이거는 내가 보면서도 안 그러니까 온다. 뭐 안 와요.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기자하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했다가 기억했다가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연결해서 대답을 했다는 연결했다. 거예요. 그 얘기예요. 계란 후라이로? 그러니까 15살 생일날 뭘 드셨나요? 계란. 계란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그 기자가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할아버지가 노숙자로 있는 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할아버지 어떡해.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로!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할아버지라서 25살에는 계란 후라이를 먹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안 와. 설명해드리기가 너무 이거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너무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예요. 요거 아까 할게요. 호떡집 아줌마인데 어린 3남매를 혼자 키우는 한 과부가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호떡을 팔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왔어요. 저기 호떡 하나에 얼마예요? 네, 1,000원이에요. 과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웃으며 1,000원을 꺼내 과부에게 주고 호떡은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매일같이 와서 웃으며 1,000원만 놓고는 그냥 갔습니다. 그 한동안 나타나지 않던 노신사는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호떡집에 나타나더니 또 웃으며 과부에게 1,000원을 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내가 웃기다 이거. 그때 무언가 결심한 과부는 그 노신사를 따라가면서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호떡값 1,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로맨틱한 스토리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꺾이니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이게. 따라가갖고 이게 이렇게 반전이 있으면 웃음이 나와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야 될 시간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게 한 200개가 있는데 20개 정도 했어요. 나머지는 책 개그맨 김일희의 네. LT 유머집에서 네. 찾아보시기 그만해. 바랍니다. 이거 왜냐면 절판 들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야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 수도 있나요? 아직은 살 수는 있는데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옛날에 나왔으니까 이게 유머책 중엔 제일 비싸요. 12,000원. 그러니까 이런 유머집은 정말 순수하게 웃음이 필요한 분들이 사야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신 분은 사면 안 돼요. 예를 네. 들어서 소개팅 나가기 전에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뭐 유머를 준비하기 위해서 탄다. 100% 실패입니다. 위험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 동성끼리만 진짜. 동성끼리만 쓰세요. 큰일 납니다. 한대 맞아 진짜. 이거 아마 써야겠다. 여기 다음에 낼 때는 동성들끼리만 사용하세요라고 아니 넣어야겠네. 이제는 책은 읽지 않아도 네. 김일희 씨를 돕고 싶다 하는 어. 사람들은 네네. 결제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됩니다. 맞아. 네. 어. 아직 못다한 김일희 씨를 돕고 싶다. 못다한 유머가 180개가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배송진은 새날 녹음실로 해서 네. 자, LT 유머지. 네. 아니 어떻게 하다 그 책을 쓰시게 됐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유머집을 좋아하잖아요. 나 그 모르지.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 아. 그러니까 어디가 써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기 딱 좋은 정도의 길이로 제가 편집을 좀 했죠. 개그맨들은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나이대와 네. 그 성비에 따라 네. 그 스토리를 갖다가 꽉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면서요. 네.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상용인가 뭐 600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쵸. 그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보통 퀴즈 같은 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퀴즈 준비는 많이 하고 그냥 차라리 그 게임을 많이 준비해가고 그러니까 예전 선배님들은 쪼크를 많이 하세요. 행사장 가서 뭐 농담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뭐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게임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같이 하는 걸로 위주로 좀 바꿨죠. 오케이. 네. 예.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이리 씨가 네. 그 유머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리 씨가 이게 수집한 거잖아. 네네네. 저도 20대 초반 한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수집을 하고 다녔어요. 아 그런 만담, 야수님이? 예, 그런 만담 같은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지금 이 원래 꿈이 고춘자 장소팔이였죠. 이번 주 주제 있죠. 아, 여기 두 분이 같이 팀으로 아, 춘자 씨였어요. 고춘자 장소팔. 마차님이랑 같이. 네, 그러네. 장석팔 선생님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 아, 나오셨어요? 아 그래? 레알로. 농담도 잘하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나오셔도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그분이 스타 되실 수 있어요. 뭐 영감 웨블러 뭐 이런 이거 그건 아닌데 이제 두 분이 예. 만담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주거리 예. 받고 하는 건데 되게 맛깔스럽게 하시니까. 아니 근데 마차님이 닮으셨네요. 고춘자 씨 닮으셨어요.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아, 나야 뭐 내 나이가 몇 와, 살인데. 기억나시. 나는 예, 얼굴까지 당연히 기억 안 기억나지. 나는. 이름만 기억나요. 예, 이름이 그러니까 특이해서. 이렇게 그 한복 입고 이렇게 항상 네, 나오시고 맞아요.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닮았네. 다 닮았어. 전형적인 한국인. 예, 예. 제가 그렇게 수집했던 많은 이야기들 다 까먹고 네. 이게 억지로 이제 쥐어짜내서 기억한 몇 조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야한 게 쏙쏙 들어와 이렇게? 아니 근데 원래 남자들은 한 40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실 야한 얘기 재밌어 하고 그다음에 돈 번 얘기, 누구 돈 번 얘기, 그다음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나 이제 그 조또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엄청 유행했었죠.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영도에 가면 네. 부산 영도에 가면 조도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한국해양대학교가 지금 거기를 캠퍼스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도가 섬이잖아요. 그 영도에 딸려 있는 작은 부속 섬인데 거기 이름이 이제 조도예요. 그래서 조도하고 이제 방파제로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그 조도 이야기가 이제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네. 진짜 조도가 있는데 자기 섬이다. 예, 예, 아. 예. 그래서 그 섬에 빗대서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파생되고 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조도라는 섬은 어떤 신비의 섬이잖아요. 예. 맞죠. 네, 신비의 섬이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 이름이 중간다리야. 예. 괜찮아요. 노란 딱지가 막 이제 빨간 딱지로 바뀌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폐쇄되는 거 왜냐면은 아니에요? 이게 제일 약한 거 나온 거고. 그래. 더 세게 거기서 지금 많이 있어서. 거기 이제 성 나오고 이제 이거 거기 위험한 이제 거죠. 경욱이 나오고 그러면 예. 이제 난리 나는 뭐 거지. 이제. 사는 닭 나오고 예, 뭐. 예, 중간다리 건너가면 이제 환영하는 큰 거울이 나오는데 그게 뭐 월경이고 뭐 이런 아하. 자, 이런 류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머 책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LTE 유머집을 읽으시면 마짜님 순수한 표정 소프트한 굳었습니다. 성들이 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 개그였다는 거예요. 예, 이런 류였었어요 예. 옛날에.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대화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는 이렇게 전달이 가능한 그래서 이 사람의 입으로 이제 전달이 가능한 그런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이제 재미라는 게 전해졌는데 요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재미있다는 것이 다 시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뭐가 웃긴지 어떤 지점이 재밌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다들 이거 봐봐 예, 다 예, 그러잖아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기록을 잘 안 하니까 음. 들었다가 또 남한테 하면서 퍼졌잖아요. 예, 구전으로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은 야 거기 뭐 구독해서 봐봐. 음. 뭐 보내주고 링크 걸어주고 너 봐봐.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맞네. 그 우리 단톡방에서 이리 씨가 이번 주에 한 우짜우짜 이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 보는 순간은 좋았거든요. 아 재밌겠다 알았다고 했는데 막상 생각을 시작하니까 할 말이 없는 생각보다 이 거예요. 토픽에 대한 그게 예.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그 주소랑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웃긴 거 그 HTTP. 여기서 IPTV 100번이 넘는 채널을 찾아보시면 무한도전 무한방송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무한도전만 난 무한 예전에 반복하는 채널이 있어요. 뭘 봤는데 달인 있죠. 달인. 음. 달인만 한 100개를 갖다 엮어갖고 이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계속 내보내는 예, 거예요? 예, 달인. 와. 달인. 예. 그런 채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그런 재밌다라는 어떤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 포기하고 네. 그냥 나한테 재밌었던 거. 그래 에피소드 그냥 좋죠. 예.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 정말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제 개인의 개인적인 취향상 연구하고 조사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더 깊이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하나의 어떤 결론 비슷한 소결론을 이제 내린 게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면 언어학이라고도 하고 과거에는 기호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언어학이라는 게 인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언어라는 음성 신호가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내재화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한 그 분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분류는 언어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글이면 한글, 라틴어면 라틴어, 뭐 중국어면 중국어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이제 큰 두 개의 분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스티븐 핑커라고 해서 그 언어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최근까지는 설득력 있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언어는 계속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 에스페란토라는 거 있죠. 그 유엔에서 이 세계 공용어를 4가지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하나 뭐예요? 에스페란토. 라틴어예요? 예, 에스페란토라고 따로 에스페란토는 있어요? 예, 이게 국제 공용어라고 해서 유엔에서 예. 개발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 에스페란토가 만들어지게 된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제국주의가 막 한참 이렇게 막 활발할 때 미국도 거기에 그 팀에 끼어가지고 하와이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열심히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강제징용 형태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예들이 다 모였단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노예라고 하면 흑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흑인 노예는 1930년대 초후반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거고 원래 노예라는 건 그냥 경제적인 능력이 박탈된 사람은 다 노예로 썼어요. 그 어떤 피부색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다 같이 모여 살아.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인종과 생활 습관이 예, 있으니까 다 다른 공용어가 사람들이, 필요한 예, 거네. 예, 공통 문법이 생기고 공통적인 표현 방법이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어학자들이 보고 와 굉장히 신기하다. 그래서 그 문법 체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인위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에스페란토라는 걸 이제 시도하게 된 야, 거죠. 신기하다. 예. 예. 그래서 이 언어가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어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언어들은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가 소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글 그치. 같은 경우는 기역하고 아가 이제 포함되면 붙으면 가다.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건 목에서 이 소리하고 이제 모음 아가 이제 결합되면 아라는 가라는 소리를 낸다라는 규칙의 모음이 이제 한글이잖아요. 그렇죠. 자음하고 모음하고 예, 예. 합쳐서. 그러니까 그건 뭐 러시아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탈리아어도 그렇고 모든 그 라틴어 중심의 언어들은 그런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에 대한 규칙의 네. 모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왜 한글이 모국어인 사람은 영어를 배우기 어렵고 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글의 특정한 모음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각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발성의 주파수 특징이 이제 나오거든요. 다르죠. 주파수 다르죠. 예. 그러니까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위치가 그러니까 성대와 목젖 사이에서 네. 주로 이제 소리를 만들어내고 음. 영어나 서양의 그 라틴어 중심의 그 언어들은 그 성대와 이 위관이라고 합니까? 그 소리관 있잖아요. 예. 뭐 기도? 예, 기도. 그러니까 그 성대와 기도 사이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차이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할 하더라고요. 때 보면은 외국 사람들 말할 때 있잖아요. 약간 공명처럼 울려요. 그러니까 자체 서라운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을 뱉어내는 이 지속 시간도 네. 서양 사람들이 훨씬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우리는 때. 안녕하세요 하는데 걔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하나에 다 액센트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갖고 걔는 리듬이 없으면 어색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리듬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말할 때 보면 다 억양, 한국말 할 때도 다 억양이 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그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말과 소음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소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까꿍까꿍 하는지 그냥 주전자가 끓는 소리인지 그 모르잖아요. 그냥 모든 게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중에 이제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가족들이 까꿍까꿍 뭐 이름 불러봐 뭐 해봐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 소음 중에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담은 특별한 소리구나 라는 걸 이제 구분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딸랑이 소리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기심 한참 발달했을 때 이제 소리에 그러니까 민감하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소리가 소음일 뿐이고 그 안에서 정보로서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노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시켜주고 그 아이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지 자신의 음성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다시 한번 네네. 시도하는 자연적인 그런 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가 내재화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글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언어권에서 마찬가지예요. 간판을 딱 보면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지 말아야지라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저 간판을 보더라도 나는 읽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래도 그게 읽혀지기. 그게 불가능해요. 무슨 그 뭐지 무슨 뭐 있었는데 무슨 반사 이런 거 예, 아니에요? 예. 조건 반사 예. 무조건 반사 같이. 저 예. 그거 그냥-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 글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글을 읽게 되는 건 그냥 일종의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답답하면 이렇게 숨을 크게 쉬잖아요. 그런 정도의 본능처럼 그냥 글을 보면 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설프게 배운 영어나 어설프게 배운 프랑스어는 안 읽을 수 있어. 쓱 지나가면 지나가죠. 무슨 뜻인지 몰라. 네. 방금 그건 영어였어. 나는 요 정도. 제일 심한 거 저기 예, 베트남어나 태국어 있잖아요. 예, 예. 다 똑같이 써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아랍어가 예, 최고지. 아랍어 진짜 아랍어 보면 아무도 그거를 사실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랍어하고 태국어하고 이게 구분을 못 할 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그러네. 예. 예.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내재화된다는 건 일단 본능처럼 작동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냐면 최근에 이제 몇 달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청각장애 친구들하고 이런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똑같은 반응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글을 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팟캐스트를 대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본을 보면서 이제 수어로 연기를 하는 건데 그 대본이 많잖아요. 그 텍스트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꾀병같이 생각했어. 얘들이 출연료를 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1시간이라도 더 하면 돈을 더 주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촬영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건 아닐까. 일부러 어려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알잖아요. 국어를 알고 하는데 이게 예. 읽는 게 예,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제 그 한 명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농민들이. 그러면은 뭐 공감대가 있는 그러니까 얘기인 거잖아요. 그분들 결정적으로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농인 교수님을 만났어요. 한 번은. 현재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비록 교수고 농인이지만 재미로 글을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 리포트를 써야 하기 때문에,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참고 자료가 아닌 이상은 그냥 재미로 소설을 읽거나 그냥 심심해서 신문 기사를 읽거나 하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해요. 근데 글을 읽을 수 있어요. 눈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읽는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툭툭툭툭 와닿지가 않는다. 예. 이 글을 읽는 게 힘들다. 예. 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분들한테 동의를 얻었던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처음에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소리하고 그 표시 있죠. 기역, 니은, 디귿하고 연결돼 있다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리하고 그 그림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 그렇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림만 그 보고.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 글자가 소리하고 연결되고 그 소리가 어떤 특정한 의미하고 이어진다는 걸 그냥 몸으로 이제 이렇게 그 경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농민들은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다 새로운 거야. 모든 조합이. 우리는 한글 26자면 26자 맞습니까? 알파벳이 26자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어요.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 그 20몇 개면 자음. 한글 자음모 20몇 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소리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다 알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농민들한테는 그 모든 조합이 개별적으로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를 조합해서 그 머릿속으로 떠올려내는 이것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실 언어 하나 하기 위해서는 뭐 2,000번을 들어야 돼. 그게 자기 언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 듣는 과정을 다 보는 것만 갖고 예. 다 하려 보니 예. 더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이 박사학위가 하니까. 있는 교수님조차도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처럼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그 문장을 해석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가끔 유학 상담을 할 때 어떤 애들이 오냐면 난독증 애들이 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빠가 방에 들어가신다 안 되는 거야. 예. 아빠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빠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매우 비정상은 아니니까 특수학교 보내기는 힘들고 학교를 가는데 성적은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학원비는 300-400 드니까 차라리 어차피 한글도 난독이면 영어도 난독이다. 그래서 외국 보내는 게 낫겠다. 근데 외국을 보내니까 난독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도 영어 잘 못하고 너도 영어 잘 못하고 너는 영어를 더 잘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학생은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어차피 이르시도 난독증인 거야. 그러면은 그 어차피 영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TV 프로 할 때도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보다. 그런 애들 많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또 좀 더 쉽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린아이한테는 제가 봤을 때도 더 쉬워 보여요. 그리고 음식도 예전에 그 인간시대인가 거기서 이제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애가 계속 이렇게 체하고 막 밥도 못 먹고 근데 엄마는 얘가 막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뭔 소리냐. 그래서 죽을 끓여줘. 흰죽. 멀겋게 이렇게 해야 속이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남자는 뭔 소리냐. 스파게티에다가 오일을 뿌려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 빈속에다 스파게티 오일 있는 거 누가 애가 스파게티 오일 있는 걸 먹더라고. 우리 할머니는 자기를 속을 이렇게 먹여서 편하게 했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최근에 네.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고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이야기가 여기까지.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우 네. 야, 심오하다. 정말 심오하네요. 예.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웃자웃자인데요. 김일희 씨가 지난주에 재밌는 유머집 가지고 와가지고 재밌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더 오늘 듣고 싶으세요? 그 책 좀 빌려줘. 재미는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때 대화방에서 맞아요.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한 번쯤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서 음해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 용어 정리. 이런 거 괜찮죠. 아, 뭐 가끔 뭐 개그맨들이 쓰는 용어 정리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주면 일반 분들이 네. 저래서 저런 표현을 쓰는구나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낄낄빠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 말고 이렇게 은어 같은 말하자면. 박사님이 예.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나경원으로 받고 부전공을 이재명이 아, 받았어요. 맞아. 대단하시네. 더블 네. 디그리. 네. 일명 찐문가라고 하죠. 왜냐면 많이 찐문- 들어보셨을 아, 거예요. 찌릿하는 그런 네. 이제 SNS에서 많이 쓰는데 너는 찌빠냐 털빠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지자나 아니면 김어준에 대해서 김어준 그 털바가 김어준 씨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찌빠는 이제 이재명 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혐오의 언어를 쓰니까 그게 이제 서로 더 감정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극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내가 보면은 그 전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 무슨 어떤 뭐 심리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예전에 그 논두렁 씨 같은 경우 국정원에서, 알죠. 예. 심리학자랑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은 가장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막 연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도 뭐 툭툭툭 만드는 용어도 있겠지만은 뭔가 교묘하게 이 억양 느낌 자체도 되게 안 좋게 맞아요. 뭐가 털을 빠는 느낌 나잖아요. 네. 굉장히 그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김어준 자체를 찌빠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뭐 찌찌를 빠는 느낌 나니까 안 좋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심리학자가 동원이 됐을 수가 있다. 개그맨 맞아. 어. 개그맨 찌찌를 빠는 그 찌. 아, 네.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왜 털빠라고 하게 됐냐면 김어준 자체도 이재명을 옹호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똑같이 너도 이재명 빠 해가지고 이제 털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만한 스피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그렇죠. 스피커가 예, 없으니까 예, 예. 그냥 SNS에서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세력이 계속해서 까는데 그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과대표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좀 그 SNS 안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트위터 같은 데서 개국본이나 이제 이런 팀들이 트위터 계정을 많이 다시 살려서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공격이 너무 심해지니까 트위터를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보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가 안 봐버리면 말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지금 우리가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의도 집회니 서초동 집회니 막 나뉘니까 이거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털바 찌빠부터 이야기를 모르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털바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톡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찌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아픈 이재명 지사의 가족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찌이라는 게 찢을 때 그거거든요. 찢는다. 찢는다 할 때 쓰는 찌인데 그게 사실은 그 가족 관계를 찢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김일희 씨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난 이거 안 생각이?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저 털빠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 형님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이 형님이 계속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신체 부위를 찢어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3번이나 하는 동안 막 뭐 형수는 뭐 했냐. 그러니까 형수가 막 그거는 뭐 은어적인 표현이었다. 뭐 문화 무슨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돋구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본인 엄마한테도 그렇게
뭐 칼로 찢어부 죽인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녹음 보니 이재명이 형수한테 너 칼로 그 찢어버린다. 부위를 그렇게 딱 뜬 거예요. 아, 편집해가지고. 그것만. 어.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진짜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악의적 편집은 진짜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제일 솔직히 기억하고 싶은 게 선거제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옥상옥 이렇게 뭐죠? 그 공수처니 네. 전 이거보다 언론이 난 가장 제일 문제죠. 가장 미워. 왜냐면 내가 봐도 이거는 중범죄잖아요. 중범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 녹취본을 뭐 안 내놨어. 그것도 사실은 나쁜 거지만 내놨는데 필요한 것만 딱딱딱 편집해서 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KBS 보세요. 저기 나 그거 보고 진짜 속이 뒤집어져 갖고 헬기 그 보셨죠? 그러니까 아.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반대 세력에서 교묘하게 편집을 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유튜브 같은데 이제 먼저 뿌려버린 거예요.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는 이런 그렇게 욕을 되는 해 거죠. 가족한테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해를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이재명 이미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랬어. 야, 이 파일 들어보니까 안 되겠던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 재판에서 사실은 밝혀진 거예요. 형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 1심 때 그 형수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이재명 이재명 측의 변호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찌릿하는 그 욕설을 이재명이 당신한테 한 게 맞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그 사람이 형수가 맞다고 하면 위증죄로 바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고 내 남편이. 그러니까 형님이 뭔지 이제 조합이 되네. 어머니한테 한 욕설입니다. 라고 밝혀지면서 이 전말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삼자 얘기를 딱 끌어들여서 야, 예를 들어서 뭐 1위가 뭐라는 줄 알아? 널 죽이겠다 이러더라. 근데 이걸 교묘하게 편집하면 내가 야수님한테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충격적이잖아요. 한번 싹 돈단 말이에요. 네. 돌았어. 그러면 수습될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세게 보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어느 언론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한 일주일은 또 때려줘야지 잘못된 건 줄 아는데 그런 건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는 사실 언론사가 팩트 체크를 못해서 만약에 틀었으면 물론 몇몇 언론사에서 튼 것도 있지만 그거 그 자체가 파일이 잘못된 거였고 일단은 그 파일이 진짜 맞는지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건 책임이 큰데 저는 그것보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SNS에 뿌린 사람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반대 세력에서 했다고 근데 보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 밝혀졌으니까 사실은 네. 찢바나 털바나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건데 네네.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경필 찍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낙지사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근데 이 낙지라는 이야기는 사실 김부선 씨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정말 김부선 씨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작사를 내놓고 작사리라는 표현을 해도 되나? 그 이재명 지사를 네. 후보였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제주도 살면 끝이에요? 김부선 씨 제주도 예. 갔어요? 네, 제주도가 살고 있죠. 이 사람은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그 사람이 미디어에서 일단 던지면 미디어에서는 왁자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재생산을 하게 되는데 낙지도 본인이 같이 먹으러 갔다. 그 사진도 같이 찍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또 낙지도 야하게 생각했네. 얇게 뭐가 있어. 아니 저기 그러니까 무슨 낙지 먹은 나는 거 낙지를 갖고 좀 야하게 생각했는데. 사진 찍었다. 인천에서 낙지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증거다 하고 내놓은 게 김부선 씨의 자기 혼자 사진. 혼자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으면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수증이나 뭘 내놔라.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은 조카가 찍어준 사진으로 판명이 됐죠. 나중에. 그러면서 그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이재명 본 사람이나 영수증 이거에 대해서 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 김부선 씨가 먹었다고 했던 그 인근에서는 그 당시에 낙지 파는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카드도 안 긁었대요. 네. 그리고 난 딸도 더 웃겨. 엄마가 홍콩에 뭐 노트북이 있다. 싱가포르. 근데
그게 이재명 지사 측에도 당시에 쓰던 카드에 당일 12월 12일에는 등기부 등본 떼느라 800원 쓴 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낙지사, 찌빠 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그렇게 휘감기는 참 내가 봤을 때는 선동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들은 한 번 딱 튀기잖아요. 그럼 충격이 커요. 그 한 번에 그 딱 튀겨서 먹물하면 딱 평상시에 이제 하얀 옷 입고만 다니는 사람은 좀만 튀어도 확 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튀어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닦아줘도 그 김치 국물 자국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지금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재명은 사실 내부에서 갈등이 심한 건데 조국 대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 진보 쪽에서는 사실은 하나가 돼가지고 싸워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조국 장관도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다 보면은 다 격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네네. 반대쪽에서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조국 음. 구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고 그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음해하는 세력이 하는 짓이.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좀 안타깝고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재명 지사를 옹호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까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는 왜 이재명 욕하지 않느냐? 그렇죠. 너는 그런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 왜 이재명을 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새날에 나가는 최민희, 김현, 김민석 같은 정치인도 다 똑같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재명 지금 도지사가 민주당 멤버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더 왜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짓 뉴스에 이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방금 사춘기님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래서- 편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리님, 네. 야수님, 마차님 다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근데 뭐냐면 여기 내에서도 또 뭐 라인은 있긴 있는데 이제 과연 그게 진짜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인이야. 그러니까 뭐. 그 내에서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또 소속 개파가 되면 있는 개파가 거죠. 있죠. 개파가 자기가 좀 더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니, 그렇다 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파들이 있는데 네. 그 파들이 있고 이재명 그 후보 파가 있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난 대선 때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안티가 좀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근데 무마가 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과도 하고 다 근데 했으면 그거를 아직까지도 왜 그때 그렇게 공격했냐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하는 게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의 민주당을 문재인 지지자가 위해서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일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봐야 그리고 된다는 그들이 얘기가 들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마치 그렇다면 도지사 그만두라 이거냐? 아니 선거에서 네. 선거에 대한 불복이냐? 음. 그거는 이재명 지사에게 그들이 공격을 했던 포인트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때의 그 부분에 대해 다 사과를 했단 말이야. 사과를 하고 같이 해서 도지사가 되었는데 정부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계속 선동하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개국본에서 처음에 서초동 우리 큰 집회를 했고 지금 여의도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계라고 하는 일명 지금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초의 동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집회 피켓에 사실 집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많이 올수록 성공을 하는 건데 거기에 낙지, 털 이런 걸 그리면서 오지 말라고 출입 금지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폐쇄적이고 되게 바보 같은 마케팅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경제 방송하고 여러 가지 들어요. 그러면 이 조국 장관님하고 이재명 지사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분을 보면 내가 본 거는 둘 다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 때문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은 건설업자들,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많은 공사 수주했던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가보다 더 받고 했던 이런 게 좀 바뀔 것 같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총공격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더 크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벌, 언론, 검찰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재벌가 쪽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지 않을까, 이제 시장이 아니지만 도지사님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공격을 세게 받을수록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왜 저 배우가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럼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지라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그림을 생각을 하는데 그 기존의 강한 세력들하고 저기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래서 검찰이 개혁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 보셨잖아요. 털리는 거. 자, 건설 관련된 거 원가 공개하고 뭐 좀 세게 나가려고 했던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꼬리를 팍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꾸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센 기득권을 건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섭게 물어뜯는다라는 건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득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한테 힘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려면. 그 안에서 계속 우리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게 큰 네.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을 까지 않고 너 그러면 이재명 옹호자네? 라는 식으로 해서 공격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 집회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러니까 와서 노래를 해주었던 이승환 씨예요. 예. 이승환 씨가 이쪽 사람들 50명을 고소를 한 건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임, 두세 달 네. 전에. 근데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이승환한테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봉화 음악회도 가고 세월호에 대해서 꾸준히 무료로 공연을 해주는 네. 초대형 가수란 말이에요. 네, 이승환 네, 같은 맞아요. 경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나경원이 달창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승환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약간 비웃으면서 도시의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이거를 써서 올렸거든요. 농담으로 깐 거죠. 음. 그죠. 근데 그거를 이승환이 문재인 대통령을 깠다고 호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승환을 갑자기 막 걔네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봐요. 최근에 연예인 관심 많다 보니까 특히 진보 쪽 연예인을 탈탈 턴 기자분이 한 명 계세요. 김모 씨. 예. 그래서 이승환 씨기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우성 씨 또 뭐 얘기하고 그런 뒷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그 뭐 김혜수 씨, 송강호 뭐 배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다 해요. 그 사건에서 다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보 쪽 연예인분들도 이제 이렇게 자기 사생활 노출을 자꾸 일반 기자분이 시켜버리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소리 내는 것조차도 사실 좀 움츠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 성향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이승환 씨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악플단 애들 다 넣어야 돼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용서가 좋은 게 아니에요. 트위터로 하면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맘껏 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 50명을 딱 해놓고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팟캐스트까지 운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 다 고소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원이 이미 확정이 되어 나는 있기 뭐 때문에.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물론 이승환 씨가 잘 대처를 하고 많이 옆에서 변호사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사생활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이력에 네.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치밀하고 송곳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거죠. 이쪽 민주 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고소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받았지만 어떤 진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큰 가수로서 집회에 더 와주고 더 참가해주고 하는 모습이 지지 않고 세월호 공연도 끝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계속 함께 해주니까 이런 한줌 되는 세력들하고 싸워서 이겨볼 만하다. 이번에 이거를 진짜 제대로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총선 때 그리고 그 다음 대선 때 계속해서 분열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마차야 나는 환빠다. 이게 결론이네요. 나는 환빠고 찌빠고 털빠다. 빠빠빠. 그러니까 진짜 이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무릉동이를 그 무릉동이 안에서 서로 물 섞고 이거가 중요해. 일단 똥물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똥물 못 들어오게 막고 나서 여기를 정수기로 정화를 하든 다음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이것끼리 막 정수기를 몰수내 갖고 싸우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똥물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막는 게 사실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네 일단은 자 정화는 우리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큰 적이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혹시 뭐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거겠지만 남을 이제 기분 나쁘게 하거나 좀 심하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웃자웃자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양한 얘기 나왔고요. 자 저희 뭐 다음 주에는 또 웃자웃자 2 너무 어려워.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걸로 또 한번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끼시면 괜찮으세요? 여기 안 아프세요? 아픈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그냥 많이 써봐가지고 해봐요.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이제 원래 라디오 DJ들은 이어폰 껴요. 개인 이어폰. 그러니까 형 잭 있으면 갖고 오셔갖고 개인 이어폰 껴도 돼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은 이게 더 아프거든. 찍을까요? 새가 나란다 TV. 자 유튜브 요즘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새가 날아든다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제 큰 선거가 이제 2개나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새가 날아야 큰 힘이 되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빨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은 무료. 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